이해찬이 쉽게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요번 선거의 특징은 대통령 선거 전이다 라는 거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임기 1년짜리죠. 임기 1년짜리잖아요. 서울시장이. 내년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선거도 같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이해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이해찬 이렇게 흔들게 모으겠어요. 얘들아 공천권 여기 보여? 이거 공천권. 니네 지금 열심히 뛰어야 공천 받는다. 박영선 떨어지면 니네 내년에 그냥 공천 못 받는 사람 부지기수로 나온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찬이 제가 조직 점검에 나선다고 했잖아요. 조직 점검에 나선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찬이 쓰는 방법이라 이거죠. 자, 여러분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이 40%가 넘기가 힘들어요. 보통 그 보궐선거 잠시만요. 라이브 중입니다. 네. 그 보궐선거가 50% 넘는 게 거의 없고 40% 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궐선거 투표율이 40%면요 여러분 주변에 대깨문 2명만 있어도 쟤네가 50%입니다. 유권자 중 대깨문이 2명만 있어도 쟤들이 적극 투표층이 2명만 있어도 10명 중에 2명만 민주당 지지하면 50%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요새 있잖아요. 요새 투표율이 높아진 것 중에서 하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민주당은요 여러분 민주당은 항상 지지자들이 무슨 군대처럼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군대처럼 대기를 하고 있어서 요새 투표율이 아마 이번 선거 전 40% 후반 봅니다. 40% 후반에서 후반 50% 전후 한 48%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48에서 52 요 사이에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투표율이 나왔을 때 얘들 어마어마하게 동원된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여러분 이렇게 항상 선거에서 동원력을 가지는 건 그게 일명 이해찬이 어준이가 큰일 했어 이런 얘기 했다고 김어준이가 큰일 하는 거야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큰일이 아침에 떠드는 게 아닙니다. 선거 때 동원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선거 때 동원하는 사람 숫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 쪽도 저쪽 분위기 파악하고 여러분 점점점 득표수 있잖아요. 득표수는 늘어가죠.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집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집결을 한 건 그 진보 진영이죠. 그래서 투표율은 늘지 않았는데 투표 수로 보면은 엄청 늘었다. 왜요? 투표율이 늘고 있거든요. 정치가 과열되고 있는 거죠. 그 정치를 과열시키는 거에서 중요한 게 이 정치를 지금 뭐 유튜브도 있고 저도 지금 유튜브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질 수 없다라는 약간 이제 스포츠 경기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그 이거를 하나의 그 주로 승패라는 거를 계속 인간이 즐기거든요. 승패를 즐기고 뭐 프로야구도 보고 프로축구도 보는데 이 정치적 승패를 그런 쪽에 자기의 기분과 빈정과 존재감을 실어서 정치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요번에 50% 정도 투표율에 대깨문은 서울 시내에서 대깨문이 10명 중 2명만 있어도 대단히 위험한 선거다. 이게 이해찬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해찬은 그렇게 동원과 집중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주변에서 대깨문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요새 많이들 하는데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되니까 10명 중에 2명만이어도 정말 많은 겁니다. 한국 정치에서. 근데 영진님이 말하는 거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영진님이 말하는 거에서 결정적인 문제, 10대에서 30대가 초반이 가장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쪽수가 안 돼요. 4, 50대 대비 10에서 30대는요, 쪽수 자체가 유권자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유권자들의 쪽수가 4, 50대한테 반토막도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도 들이받기에는, 유권자로서 들이받거나 길거리에서 들이받기엔, 또 길거리 싸움도 또 지금 4, 50대들이 청년 시절 데모질하다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야. 아이고, 이 드센 엄마 아빠들 기성세대 만나가지고 기 못 쓰는 이 젊은 세대들.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양당을 거부하는 제3의 물결이 청년들 층에서 벌어져도, 청년들이 지금 양 두 당 다 싫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한국 정치 진영이 변하긴 인구 구조 자체로 이 양당제, 4, 50대, 40대 이상은 이 양당 구조가 너무너무 익숙한 구조란 말이죠. 이 양당 구조가. 그러니까 마치 있잖아요. 엘 클라시코가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넘버1, 넘버2 이 구조로 굳어져 있듯이, 스페인에서 축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당 구조가 엘 클라시코처럼 굳어져 있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AT가 치고 올라가서 1, 2위 경쟁을 한 5년, 10년 정도를 엄청난 마케팅 비용으로 맨시티의 자금 들이붓듯이, 쩌리 구단이 명문 구단이 될 때까지 엄청난 자금이 때려 붙듯이 정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제3지대가 1, 2지대로 올라가는 게 벌어지기가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한 세월이 지나서 아무리 인구 구조가 이렇다고 해도 지금 이 양당 구조를 버티고 있는 건 인구입니다. 인구 구조적 문제인데, 지금 20, 30대가 4, 50대 되고 앞세대들이 이제 가고 이러면 그때는 나라도 해릴 거고 정치도 완전히 해리고 세력 고체는 벌어지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참 암울하네요. 네. 국힘을 들어가서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국힘에 지금 당원이 30만 명이고, 국힘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냐면요, 빵내레기님, 전국위원회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 대의원 대회, 전국위원들하고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와, 그 당원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대의원 숫자도 대의원은 또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니까 1인 1표가 아니거든요. 대의원들까지 해가지고 해서 전국위를 먹는다는 건, 어우, 전국위를 먹기 위해서는, 야, 진짜 뭐 대가리 빡센 일입니다. 네, 24시간 연령별 컨텐츠, 뭐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근데 아나운서 면접 봤는데 잘렸어. 내가 잘렸어. 일단 우리 채널이 아나운서들을 데려오기에 뭐 연봉이나 이런 거를 문제하기보다 거리도 멀고, 남양주니까. 남양주 근처에 여기 다산 신도시 사는 아나운서 할 사람 없나? 일본은 말이죠. 일본이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어서 우리랑 비슷해. 일본은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아. 일본은 지금 뭐 출산이나 뭐 기타는 재산이나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바닥을 찍고 4만 1,000불 정도에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4만 1,000불에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대규모의 고려장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려장이지 뭐. 사람들이 소멸하고 있고, 노인 세대가 그냥 소멸하고 있어. 소멸하는데 사회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사회가 있잖아요. 문제를 안 삼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사망신고도 아니고 사망신고도 아니고 실종신고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하고, 그 노인들이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일본에서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가까우면 피곤하잖아. 적당히 가까우면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진짜
뭐라고 해야 돼? 같이 죽어가는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동호회들이 쭉쭉 생기고 있지. 그러니까 일본은 what the hell 그러는데 그거에 또 적응을 하고 딱 돼서 통과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그리고 젊은 사람들 100% 취업률. 젊은 사람들이 100% 취업률이야. 저출산에 여러분 이거를 통과를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연봉도 좋고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쓰게 되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나라가 안정화돼. 그리고 그 나라가 뭐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될지 한민족 국가로 다종교 국가로 갈지 뭘지는 이제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헬 상태를 찍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지금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일본은 세계 최고를 찍고 경제력이 미국 70%까지 인구 대비를 따지면 엄청난 거죠. 70까지 찍고 꼬꾸라져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이 꼭대기고 여기서부터 꺾어지는 거란 말이야. 진짜 여러분 이 나라가 꼬꾸라지는 게 결국은 인구 구조적으로나 뭐 산업 구조적으로 다 결정이 나는 상태에서 아무도 개혁을 하지 않아. 노동개혁을 얘기를 하면 미친놈처럼 얘기를 하고 노동개혁을 하면 노조가 저출산에서 노조가 제일 잘못했지라고 얘기를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가들보다 노조가 훨씬 더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이 새끼야 왜 아니야 틀려? 그냥 자기들 정년 때까지 지금 누리는 걸 누리는 거고 이 산업이 부서지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대한민국 노조와 기업가 중에서 나라 걱정을 누가 더 하냐? 노조가 여러분 대한민국 노조가 가장 문제는요. 대한민국 노조는요. 애국심이 제로에 가까워. 노동자를 위하는 게 정치적인 뽕이야. 그러니까 와, 그 노조원들 일단 애국의 대상이 북한으로 돼 있는 주사파들이 노조를 구성하고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는데 사회에 대한 책임, 애국에 대한 책임이 없고 자기네들이 자기 것 챙기는 게 너무너무 옳고 역사적 발전 방향이라고 그렇게 뭐 너무 그 마르크스 이론이나 거기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기업의 이윤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기업은 생산해서 이윤을 우리한테 먹기 위해서 여기서 노동자는 노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다 귀찮아. 비정규직 그런 거 다 몰라. 그냥 노조가 노동자야. 연봉 1억 넘는 게 어때서? 연봉 1억 넘는 거요? 노동 생산성이 1억이 아닌데 노동 생산성은 무슨 회사가 우리 이렇게 줄 수 있대. 저 비정규직하고 저기 협력업체는요. 그거는 회사한테 물어봐.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와. 그러면 젊은 애들 없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어. 우리 정년만 채우면 돼. 평균 연령 50대 진입. 와. 재보궐선거 투표율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해찬이 전략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옛날로 치면은 쟤네들 10% 정도의 여론조사는 쉽게 이제 그걸 뒤집은 것도 여러 번 했고 쟤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보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2020년은 총선이 있으면서 재보궐 총선하고 같이 했으니까 투표율이 높은 거고 2019년 재보궐에서 여러분 큰 게 하나 있었죠. 2019년 재보궐에서 큰 게 뭐였냐면 노회찬 죽음 이후에 성산 재보궐이 있었죠. 성산 재보궐 여러분 결과는 어디가 있었죠? 지금 정의당 대표 신임 대표 여영국이죠. 여영국의 승리를 안겨준 성산이잖아요. 성산에서 여러분 왜 졌어요? 성산에서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졌냐면 그거죠. 그때 그거 무슨 공화당이야? 순간적으로 공화당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공화당만 아니었어도 우리 공화당 표 뭐 갈린 거로 졌잖아. 몇백 표로.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그때 후보로 나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그렇죠. 그때 양보했죠. 양보해서 그때 정의당 단일로 나가서 그때 여영국 후보가 거기서 당선이 됐죠. 쟤들은 그리고 투표율도 되게 높았고 조직
값과 자기네들이 동원력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여론조사 전화 받는 것보단 투표장 가는 게 훨씬 더 불편한 거고, 그 불편함을 극복하는 적극 지지층과 동원력이 자기네들이 훨씬 높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선거를 두고 야 니네 동원해, 니네 동원 못하면 내년에 공천 없어. 그리고 그 동원한 증거를 뭐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동원한 증거를 옛날에는 인증번호, 그 당내 경선 인증번호를 캡처를 한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이만큼 했어요. 그 민주당에서 자기의 자기의 업적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간단하죠.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별로 투표소별로 투표율 이런 걸 집계해서 발표해 주거든요. 그거 쭉 보면 나오는 거지. 야, 네 투표소에서 득표 어떻게 나왔을까? 다 평가합니다. 민주당은요, 이해찬이 무서운 건요, 여러분. 자, 중앙선관위를 가서 투표를 하면 투표소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투표소별로 나와서 득표 쭉 나온 걸로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시의원들 있죠. 유재일 의원, 일로 와서. 네, 당신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번 대비 목표 투표율을 이루지 못했군요. 공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진 의원, 네, 당신은 투표소에서 요 정도 냈군요. 당신은 공헌을 했고 내년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신은 공천합니다. 와, 네. 지금 그런 조직적 대동원령을 누가 내린다? 그걸 제가 이해찬이 조직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조직 점검하고 조직 선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 시의원 몇 명이요? 민주당이 102명. 국민의힘 몇 명? 6명. 자,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조직선거에 어떻게? 지금 LH 사건이나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이 공중전을 할 것인가? 이 지상전을 할 것인가? 이 지상전에서 기초위원들 조직 동원해서 막 투표 독려하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무지막지할 겁니다. 자, 지켜봅시다. 저는 저는 뭐 공중전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예산적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라 예산을 챙겨 먹었는지.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이제 끝내면서 포인트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세금 걷는 거에서 국민의 재산이 성성되는 꼬라지를 못 보고 그 재산을 국가로 다 이전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요, 국가로 이전된 세금을 통해서, 보유세 같은 거를 통해서 국가로 재산을 이전을 했을 때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세금을 통해서, 재산세를 통해서 재산을 국가로 이전을 시켰는데, 그랬는데 국가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부채가 늘어난다. 재산세를 많이 걷는데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그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대규모 그러니까 뭐 사회간접 자본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고속도로를 짓거나 갑자기 하이퍼루프를 만든다거나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대규모 역사라는 거 있죠. 옛날로 따지면 피라미드를 짓는다거나 그런 식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국가적 축적을 해야 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재산에서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또 나라의 도약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도대체 세금 걷어서 국가가 부채만 늘고 있으면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무엇이 축적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축적되겠어요? 세금 기생충들의 통장이 축적되지. 세금 걷어서 국가적 대역사도 없고 뭐도 없고 지들 배를 불리는 건 아주 개새끼. 그럼 얘들이 복지국가 하는데 세금 걷어서 여러분 복지 지출을 늘렸을까요?
정말 양아치 짓을 한 겁니다. 복지 지출을 세금 걷어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 복지 지출을 부채로 늘리고요. 복지 지출을 부채로 늘리고요. 거둔 세금을 가지고 생색내기, 기본소득, 현금으로 주니까 사람들이 와 뭔가 준 것 같아. 느낌은 강하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국민들한테 뭘 주고 있지 않고 업자들한테 무엇을 주고 있고 국가를 빚지게 만들고 서민은 가난하게 만들고 지들은 귀족이 되고 있지. 패 죽일 새끼들. 제넌제너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패턴은 민주당이 너무 극도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돼요. 이게 민주당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 관련돼서 아니다. 지금 보수 욕하지 않는다. 지금 보수 욕하지 않는다. 제가 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안철수 대표나 제3지대 윤석열 총장이나 제3지대 왜 계속 얘기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좌우가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국가를 빚지게 만들고 기타는 그래도 보수는 한미동맹을 하니까 내가 이제 한미동맹 하나 빼놓으면 이 새끼들이 저 새끼들하고 같은 게 없어. 근데 그 한미동맹이 워낙 커서 내가 진짜 보수 찍는다. 졸라 짜증나네 진짜. 제넌님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눈을 떠야 돼요. 시민들이 지금 눈을 뜨지 않으면 한 새끼들은 고속으로 망하게 하고 한 새끼들은 똘똘똘 어쩌지 똘똘똘 하면서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거는 한국 정치 양당이 공유하는 겁니다. 제넌이 감사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내박쳐두고 있고 진짜 승질 같아서 진짜 내가 히틀러라도 돼야 되는 거라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젊은이들 선동해서 씨발 막 이러면서 막 때를 부셔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될 정도로 정치가 너무너무 청년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나 공정함이 깨지고 있는 문제나 나라가 활력을 잃어가는 문제나 인구 문제나 너무 정치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고지 승질은 왜 내냐 셰이라. 길게 가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지쳤어? 유툴러? 아니야 나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 체력도 약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거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건 또 어울리는 누군가 있겠지. 근데 그런 걱정이야. 그런 세상이 올까봐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파시스트들의 세상이 올까봐 너무너무 걱정인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보여.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